18세기 류큐 왕국에요. 정말 특별한 지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뭐 종이 위에 그림 그린 게 아니고요. 이건 왕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뭐랄까 비밀 병기 같은 거였죠. 지금부터 그 지도가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도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뭐 내비게이션? 길 찾을 때 쓰는 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만약에 그 지도가 길 찾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지도가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종이 위에 그린 그림이 어떻게 무기가 되냐고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8세기 류큐 왕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당시 류큐 왕국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딱 부딪혀 있었어요. 당시 류큐 왕국이 처한 상황이 진짜 심각했어요. 보시면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먹을 건 부족하고 당연히 새로운 농지가 필요하겠죠? 또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토지 기록이 완전 엉망인 거예요. 오래되고 부정확하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눈 감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답답했겠죠? 그래서 류큐 왕실 정부가 아주 똑똑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일단 우리 땅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자. 2단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농지랑 세금 거둘 곳을 찾아내자. 3단계, 이걸로 지방을 효율적으로 꽉 잡고 마지막 4단계, 왕의 힘을 확고하게 만들자. 어때요? 진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나요? 이런 엄청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류큐 왕국은요,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걸룡대 어지배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전국 토지 총조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에 있는 땅이란 땅은 진짜 한 뼘도 빼놓지 않고 싹 다 측량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냥 수도가 있는 오키나와 본섬만 한 게 아니에요. 왕국의 지배력에 미치는 주변의 모든 섬들까지 말 그대로 영토 전체를 샅샅이 다 조사한 거죠. 와, 그 스케일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드디어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혁명적인 지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차이가 뭔지 여기서 딱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지도는 그냥 뭐 선 모양, 산, 강 이 정도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류큐국 총회도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냥 지도가 아니에요. 모든 도로, 마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반쇼라고 불리는 행정기관의 위치, 건물 이름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일종의 국가관리형 지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이 지도는 여행가나 뱃사람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왕을 위한 거였어요. 왕이 궁궐 책상에 딱 앉아서 왕국 전체의 자원, 세금, 인구를 한눈에 쫙 파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국가 경영 대시보드였던 셈이죠. 아,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대단한 지도가 통째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몇몇 조각들이 발견돼서 우리가 그 시대를 엿볼 수 있는 뭐랄까 지리적 타임캡슐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바로 7조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원본 지도의 7부분이 남아있다고 해요. 남아있는 그 7장의 지도가 바로 이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북쪽 끝인 구니가미부터 왕국의 심장부였던 수도 마치카타,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섬 하나레까지. 물론 없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이것만 봐도 당시 류큐 왕국이 진짜 얼마나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나라 전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 지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학자들이 지도에 그려진 건물들이 언제 지어졌는지 이런 걸 막 추적해 보니까요. 대략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8세기 초에 문제가 생겨서 중반에 대규모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물로 후반에 이 지도가 딱 하고 완성된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딱 맞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지도는 결국 종이 한 장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바로 권력과 통제를 눈에 보이게 만든 거였죠.
네, 바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지도는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쁘게 그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왕국의 모든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도구, 그 자체였던 거죠. 이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우리 영토라는 개념이 이제는 왕의 손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마을이 있고 어디서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고 모든 게 한눈에 보이니까요. 말 그대로 눈으로 왕국을 장악한 거죠. 더 이상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 된 겁니다. 자, 18세기 류쿄 왕국은 지도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그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스마트폰 지도, 위성 사진, 이런 현대의 지도들은 과연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꽤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